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 두부조림의 포인트는 사실 얼큰하게 살짝 매콤하게 먹는 거거든요. 갑자기 밥이 확 생각나. 이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요즘 입맛들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부조림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부조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장에 하는 것도 있고 두부를 부쳐갖고 조리는 것도 있고, 오늘은 좀 얼큰하게 하는 거, 입맛 없을 때 딱 밥 반찬 딱 좋은 거. 두부조림은 사실 간장에 부쳐서 하든지 뭐 하든지 다 밥도둑이에요. 두부만큼 또 좋은 게 없고. 근데 이제 다 궁금해 하실 게, 두부 나오는 거 보면 뭐 찌개용 있고 부침용 있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무거나 상관없고, 마트에 가시면 그냥 두부도 상관없습니다. 순두부는 좀 다릅니다. 순두부는 굳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 모두부라고 그러는데, 뭐 찌개용 부침용 두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아무 두부나 싼 거 사셔갖고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두부를 입에다 넣고 찌개용하고 부침용을 구분할 수 있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나도 구분 못하는데 뭐. 자, 재료를 설명드리면, 이 두부조림의 포인트는 사실 얼큰하게 살짝 매콤하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물 있고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근데 고운 거든 굵은 건 상관없습니다. 고춧가루, 설탕 조금 들어갈 거고, 간장 일반적으로 양조간장이라고 해서 진간장 들어갑니다. 한 2숟갈 정도 들어가니까 간장은 요만큼.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강이거든요. 간 생강인데 생강은 없어도 됩니다. 대신에 마늘은 있어야 돼요. 간마늘은. 근데 마늘도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간 생강 요만큼에 간 마늘 요만큼.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헷갈리실까봐 그러는데, 새우젓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만약에 새우젓이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거예요. 들기름. 어디 건지 상관없이 들기름은 꼭 있으세요. 참기름 갖고 안 되나요? 참기름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는 그 맛을 느껴보시려면 가능하면 들기름은 꼭 있으셔야 되고, 새우젓 넣으시면 거의 가까워지고, 생강은 거의 없어도 막 무난해요. 있으면 좀 좋고. 이렇게 재료는 두부는 아무거나 괜찮고, 그 다음에 파하고 매운 고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얼큰하게 나고, 여기다 만약에 더 넣고 싶으면 양파 좀 채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그건 뭐 플러스 알파니까. 근데 파하고 고추는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대충 송송송 쓰시면 돼요. 파는 딱 정해준 만큼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좀 더 들어가도 돼요. 파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 파 요즘 싸니까 파 많이 팔아줘야 돼 우리. 뭐든지 농산물 많이 팔아주면 좋죠. 고추도 이제 한참 고추 매울 때죠. 청양고추 매울 때입니다. 이거 매운맛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외국에 계신 팀원분들은 매운 고추 드시면 돼요. 아무거나. 색깔 때문에 넣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파 썰어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부, 찌개용이든 부침용이든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부침용 쓸까? 찌개용, 뭐 어떤 거 아무거나. 물에 한번 헹구셔도 되고 안 헹구셔도 되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하지, 안 헹구면. 이렇게 해놓고, 써는 모양은 각자 취향껏 하시는데, 저는 지금 조금 팬이 낮잖아요. 그래서 팬 모양에 맞춰서 저는 널찍하고 얇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얇게 쓰면은 장점이 간이 잘 배고 양념이 잘 배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게요? 잘 부서져요. 낮은 팬이나 냄비에다가 그냥 잘 깔아주세요. 자박자박 살짝 잠기듯이 해갖고 이제 졸여줄 건데, 이게 만약에 깔아주지 않고 2겹이나 3겹이면 참 높이 조절이 애매하겠죠? 양념도 잘 애매하게 배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낮게 한 줄에 그냥 깔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여기에 나중에 만약에 이런 재료 넣으시고 돼지고기 좀 채 썰어 넣으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 물을 지금 이제 한 컵을 준비했는데, 물량은 알아서 조절하세요. 살짝 잠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서 졸일 거거든요. 고춧가루, 새우젓 다 이제 준비한 거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고춧가루, 간장, 설탕은 조금 넣어주셔야 돼. 생강 갈아놓은 거.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 간마늘. 들기름은 아직 가만히 계세요. 하지 마시고. 파하고 고추하고 싹 위에 뚜껑처럼. 자, 이렇게 해서 불 켜주세요. 이제 불 켜는 거예요. 두부조림 중에서 두부를 기름에 한번 전 부치듯 부친 다음에 그걸 갖고 조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식용유를 지금 부어주세요. 그러면 기름이 있으면서 약간 고추기름도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기름으로 향을 내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난 담백하게 그냥 약간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싫어.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끓어올라서 어느 정도 물이 좀 줄어서 이 재료들이 섞일 때 그때 들기름을 넣어주면 돼요. 이제 끓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금방 끓죠. 얇으니까. 이제 끓어올라서 막 뒤섞이고 그러면 그때 간을 한번 봐주면 돼요. 그래서 그때 간을 약간 삼삼하니 괜찮겠는데 하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국물이 반으로 줄어들 거거든요. 이때 만약에 간이 딱 맞다 그러면 이 국물 상태가 맞는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말아야지. 그렇지. 물 좀 더 받고 국물이 좀 자작한 상태로 마무리해야죠. 아직 들기름을 넣기 전인데 들기름 넣기 전에 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들기름 넣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확 재밌으니까. 들기름 안 넣는데 맛있지? 갑자기 밥이 확 생각나. 이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벌써 끓기 시작했는데 벌써 담을 그릇 준비해야죠. 국물을 어느 정도까지 졸이는 건 개인 취향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권해드리는 건 반 정도 졸았을 때. 좋죠. 자, 국물이 조금씩 졸라들기 시작할 때 이때 들기름을 싹. 냄새 확 바뀌죠. 소주가 국물 거의 없어졌죠? 그럼 그건 다 된 거예요. 금방 되죠. 이렇게 해서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 손님이 오기로 했으면 끓이는 시간보다 뜨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두부가 부서질까 봐 조심해서 떠야 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떠지겠냐고요. 이게 부서지지. 손님이 오기로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러면 또 뜨면서 손님이 뭐하러 오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기술적으로 해보자고. 자, 기술적으로 되잖아요. 자, 대충 해도 되죠. 여기서 마지막에 한번 간을 한번 보시고 조금 들기름 더 쓸 거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안 넣었으니까 들기름을 마지막에 부어주면 돼요. 저는 들기름 충분히 썼으니까 조금만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들기름을 살짝 아주 조금. 자, 완성됐습니다. 밥도둑 완성. 파도 좀 올리고 새우젓도 좀 올려서 먼저. 밥도둑인 이유는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지. 끝. 여기다가 이건 숟가락이 사실 2개 필요한데 이렇게 넣고 두부가 원래 다이어트 음식인데 이게 다이어트가 되겠냐고요. 두부주름 하면 다이어트 안 됩니다. 이게 묘한 게 밥 반찬이 먹다가 술 생각나면 이거 문제잖아요. 국물을 드셔보시면 국물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국물에 매력이 빠진 거고 두부 자체도 충분히 건더기만 해도 맛있어요. 만약에 집에 식구가 많다고 그러시면 아까 끓이던 냄비처럼 끓이면서 보글보글 끓이면서 버너에다 올려놓고 상온에서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드세요. 맛있습니다. 이게 살짝 사실은 바닥에 눌어도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